내가 왜 사도세자를 가뒀냐면 윤리와 강상에 관계되는 역사에 없었던 변고가 있어서 영화 사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의 첫 장면이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영조가 있는 궁궐에까지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영조를 찾아갔을까?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면은 이제 사도세자의 아내가 쓴 해경궁의 기록에 근거한 것인데 해경궁이 쓴 한중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세자께서 수구를 통하여 영조가 사시는 윗대궐로 가겠다고 하시니라. 홧김으로 하는 말씀이 칼을 차고 가서 아무렇게나 하고 오고 싶다. 그가 한밤중에 사도세자가 몰래 그 물길을 통해서 영조가 사는 궁궐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가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맥락상 영조를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니까 이 기록을 이제 감독이 영화적인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렇게 연출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왜 사도세자는 갑자기 경희궁으로 가겠다고 하는 걸까?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의 상황들을 한번 실제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당시 사도세자는 나경원 고변 사건 이후에 약 20여일 가까이 창경궁 시민당 터에서 헛고대죄를 하고 있었어요. 자숙하면서 영조의 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당시 사도세자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책은 중국 소설 회모본이라고 해서 역대 중국 소설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사도세자가 서문을 썼어요. 이게 사도세자의 글씨인데요. 날짜는 윤 5월 9일이니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불과 한 나흘 전에 썼던 마지막 글이죠. 이 서문에서 사도세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소설은 병든 사람, 적막한 사람을 구해내고 소일거리 삼는 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20여일 가까이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대죄를 하면서 얼마나 그 긴장감과 압박감과 불안감에 시달렸겠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도세자가 이런 소설에 흥미를 붙이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아프고 적막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람은 사도세자가 아니었을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전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주에 갇히기 약 11일 전인 윤 5월 2일에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안이 파직을 당합니다. 근데 그 파직을 당한 이유는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는 건데요. 기록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정 홍봉안을 파직했다. 홍봉안이 세자를 용서해 주자고 한 것을 임금이 마땅치 않게 여겨서였다. 세자의 장인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영조에게 가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세자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겠죠. 그러나 영조의 마음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장인인 홍봉안을 파직을 한 거예요. 영조는 영의정에서 홍봉안을 파직하고 새롭게 임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만은 사도세자가 유난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한중록에는 사도세자가 신만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께서 신만으로 인해 당신 흉이 나니 그 정승 복없고 밉다 하시며 꺼림칙하고 무섭게 여기시더라. 그래서 심지어 신만을 죽여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권정침이라고 하는 사도세자를 모셨던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권정침한테 세자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마땅히 신만 등의 무리를 죽여야 한다. 가슴에 쌓인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원수처럼 생각하는 신만을 아버지가 영의정으로 임명을 했을 때 그 사도세자의 마음이 또 어땠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구나. 근데 이때 신만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신광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세자가 이 신광수라는 사람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신광수 때문에 결국 일이 터지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터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변이 발생하기 3일 전인 윤 5월 10일에 사도세자의 수라상에 생선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 생선이 상한 생선이 올라온 겁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자께서 상한 생선을 올린 죄를 물어 하급 관리를 처벌하고자 했다. 근데 그 하급 관리가 말하기를 음식을 감수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사도세자의 수라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신만의 아들인 신광수예요.
당시 음식을 감독하는 사람은 사홍원 제조 신광수였다. 신만의 아들인 신광수가 상한 생선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도세자가 그 신만과 신광수 부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 자신의 수라를 감독하고 심지어 상한 생선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신광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당장 신광수를 잡아와라. 신광수를 소환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신광수를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신광수가 사도세자의 소환에 부응을 하지 않아요. 권정침의 기록을 보면 신광수가 세자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이때 신광수가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도망쳐서 남문 어디에 숨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아마 신광수 입장에서는 사도세자한테 가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세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광수가 자신의 부름을 무시하자 사도세자는 화를 참지 못하는데요. 한중록에 따르면 세자께서 신광수를 갈수록 벼르게 되고 그를 잡아오지 못하자 신광수의 옷, 물건 등을 가져다가 불태우거나 깨부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수라상에 상한 생선을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부름을 무시하고 그런 신광수를 잡아오지 못하니까 그 신광수의 옷이나 물건 같은 거를 불태우거나 깨부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광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세자께서 신광수를 잡아다 죽이려 했다라고 해경궁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세자가 신광수의 물건도 부수고 그랬던 상황인데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이틀 전인 윤 5월 11일에 사도세자를 모시는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권정침이라는 사람이 사도세자를 만났던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자께서 얼굴에 근심이 매우 깊어 보였다. 여러 신하들이 의문스러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도세자 표정이 안 좋으니까 신하들이 왜 그러시냐, 무슨 일 있으시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이런 의미심장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무사히 지나간다 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또 내일 무사히 지나간다 해도 모레는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나경원 고변 사건 이후 20여일 가까이 영조의 명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 당시 사도세자가 느꼈던 심리적 불안감이나 압박감이 이 대사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무사히 지나간다 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 남긴 그날 밤에 마침내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칼을 들고 물이 나가는 수구를 통해서 영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간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수구를 통해 경희궁으로 가신다 하다가 못 가시고 중간에 돌아오셨다. 정신을 놓고 홧김으로 하시는 말씀이 검을 차고 가서 아무렇게나 하고 오고 싶다라고 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대목이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고 했다, 반역을 일으키려 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학자들 중에는 이게 영조를 죽이려고 간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신광수를 죽이려고 간 것이다. 신광수를 잡아오기 위해서 칼을 차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사도세자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살펴봤지만 병환이 발작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도 뭔가 사도세자가 화증이 생겨서 칼을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이때 사도세자는 분명 맨정신은 아니었겠죠. 아마 화가 치솟은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한 행동 같은데 박하원이 쓴 대천록을 보면 사도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성격이 지나치게 느긋하여 전하께서도 그 때문에 경계하는 말씀이 있으셨다. 그런데 근래에는 점점 성격이 급해지고 화가 치솟을 때는 뭐가 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아까 해경궁의 한중록에서 전하는 것처럼 사도세자는 이렇게 화가 치솟았을 때 분간을 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도세자의 병환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세자의 폭력적인 성향은 이런 가족들에 대한 위협으로 커지고 있었는데요. 한중록을 보면 해경궁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자의 병세가 이미 부모를 알지 못할 정도였다. 내 목숨도 어느 때 어찌 될지 몰랐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어머니죠. 영빈도 나중에 영조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세자가 있는 궐에 갔는데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사도세자가 발작했을 때 사람을 해치는 대상에 해경궁이나 영빈같이 가족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도세자의 이런 폭력이 세손에게까지 위협이 될 정도였다고 적고 있는데요. 해경궁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 목숨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요 자칫 자녀들까지 어찌 될 줄 모를 일이다. 세손께 어떤 놀라울 일이 벌어졌을 줄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그 살인 행위가 세손까지 미칠 수가 있다. 실제로 사도세자는 자신의 서자인 은정군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은전군의 어머니죠. 빙예를 죽인 사건인데요. 당시 상황을 해경궁이 이렇게 전합니다. 세자가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발병하여 빙예를 죽도록 치고 나가시더라. 빙예가 대궐에서 죽으니 그 인생이 가련하다. 근데 사도세자가 이때 빙예만 죽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인 은정군에게까지 해를 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선 후기의 황윤석이라는 사람이 남긴 이제난고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사도세자의 서장인 은정군은 어미 빙예가 죽고 그 자신 또한 세자의 칼을 맞아 연못에 버려졌다. 물론 이거는 황윤석이 그 당시에 소문을 듣고 적은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기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도세자의 그런 폭력적인 성향과 살인 행위가 가족에게까지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경궁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세손인 정조였는데요. 해경궁은 사도세자께서 세손을 사랑하시지만 병환 중이시고 그 화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는가. 사도세자가 지금 온전한 정신이 아닌데 갑자기 병환이 발작해서 세손에게까지 해를 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아내로서 또 세손의 엄마로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사도세자는 이 아버지인 영조에 대해서도 공손하지 못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한중록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께서 점차 부왕을 향하여 공손하지 못한 말을 한없이 하니 이 안이 만극하냐.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칼끝이 영조를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도세자가 영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간 거거든요.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는 아마 영조를 죽이고 싶다. 실제로도 영조가 나중에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둘 때 그 처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도세자를 가뒀냐면 윤리와 강상에 관계되는 역사에 없었던 변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자를 가뒀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서 영조가 말하는 윤리와 강상에 관계되는 역사에 없었던 변고란 무엇일까요? 이건 아마도 아들인 세자가 부왕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윤리와 관계되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자를 가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에 현장에 있었던 권정침이 남긴 기록을 보면 영조가 세자에게 세자가 군부를 시해하려 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이유는 영조에 대한 반역, 세자가 한밤중에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가려고 했던 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영조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갔다고 해서 이게 맨정신으로 했던 것이냐, 정말 영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경궁은 정말 맨정신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 전후에 이 모든 일은 본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정신을 잃고 인사불성일 때 저지른 일이다. 만약 제정신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냐. 우리 사도세자께서 아프셔서 그랬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병환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발작해서 홧김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정말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경궁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도세자가 설령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전날 했던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위를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점점 소문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하루 전인 윤 5월 12일에는 창경궁에 통명전이라는 정각에 있었습니다. 한중록을 보면 사도세자께서 11일 밤 수구로 다니시다가 지쳐서 12일에는 통명전에 있었다고 적고 있거든요. 이 기록에서 사도세자가 지쳤다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 경희궁으로 가다가 경희궁을 지키는 호위 무관들하고 전투를 벌여서 지친 게 아니냐, 실제로 교전을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세자는 12일에 통명전에 있었는데 이 통명전 들보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날 들보에서 부러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났는데 사도세자께서 그 소리를 듣고 탄식하면서 내가 죽으려는가 보다 어인일인고 하였다.
그가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암시, 내가 곧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 참 신기하게도 사도세자가 이 말을 한 다음 날에 뒤주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장면들을 실제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